4시간 반 만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엄정 수사 다음 날 새벽 전재수 사의 표명. 당일 바로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조금 전 공항에 내린 전재수 장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죠. 그게 어제 새벽 한 6시 30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바로 이 사표를 수리를 했어요. 시간대별로 좀 볼까요? 네, 어제 한 새벽 6시 45분쯤에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뒤에 대략 한 4시간 반 정도 지난 이 오전 11시 28분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겁니다. 아직 이 단계에선 사직서가 이 서류상으로 이 도장이 찍힌 건 아닌 거죠. 사직서가 접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된 건 오후 5시 장관 면직안이 실제로 꽝꽝꽝 도장 찍어서 제가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창일 교수님, 사의 표명하고 한 4시간 반 만에 아직 결재안 사인도 하기 전에, 사직안 사인도 하기 전에 이거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고지를 한 경우가 여야 통틀어서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의 표명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저렇게 하고 네. 또 5시간 만에 사의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또 오후에 제가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이제 그 혐의가 없다,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의혹 단계긴 해요. 의혹 단계 합니다만 의혹 자체만으로도 이게 상당히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받더라도 현직에서 받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게 비칠 수가 있죠. 현직을 일단 물러나고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제 표현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네. 정권 차원에서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도 전에 처리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당장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바로 면직안이 제가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가가 된 뒤에 나온 첫 전재수 전 장관의 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았던 것 같아요. 밤 11시 53분 올린 글이에요. 자신의 SNS에. 부산 이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떠나가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진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 직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진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만 장관급이 3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장관급 3명이 얘기되고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그만뒀는데 그럼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은 그냥 있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여론이 계속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전재수 장관부터 사의 표명하고 시급비 수리한 거는 네. 돈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영 장관하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아직 뭐 그쪽 통일교 쪽 교류가 많았고 네. 특히 정동영 장관은 뭐 천정구인가 가평에 그 찾아갔고 여러 가지 뭐 행사에 치사도 하고 나왔지만은 돈 문제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의 표명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는 건데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2018년 9월 달에 전재수 전 장관이 가평 천정궁 찾아가서 한학자 그 총재한테 큰절하고 돈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봉투를 줬는데 까르띠에 시계하고 불가리기 시계를 줬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 돈은 복돈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빨리 수리한 거는 뭐겠어요? 권성동 의원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거기는 벌써 구속돼서 1억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특검에서 기소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8월 달부터 4개월을 깔아뭉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 불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시급히 지금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사의 표명 꼬리 자르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정동영, 이종석 그 국정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장관급 현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3명이 거론이 된다고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과 정동영 장관 그리고 이종석 이 국정원장은 좀 사안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뭐 돈을 받았다라는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정동영 장관은 극명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기사 같이 볼까요? 정동영 천정공서 윤영호 한 번 만났어요. 그게 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교 단체 간부가 그때 동행을 했었고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정동영 장관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통일교 천정공에서 윤영호 한 번 만났습니다. 10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통일 얘기였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없고요. 금품 수수 보도도 허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데 오래도록 내가 이걸 긍지로 여겨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창일 교수님 네. 이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래 해서 아니에요 라고 약간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 저 사안도 일단 정 장관은 뭐 전혀 금품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아직 보도에는 아까 말씀처럼 금품 수수했다는 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 특정한 시점 또 그리고 어떤 방식이라든지 청탁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특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안이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장관입니다만 그런 게 조금 이제 정황이 나타나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빨리빨리 처리가 됐는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글쎄요 이거 거의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지 김규환 전 의원은 이미 뭐 이제 받았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종석 현재 국정원장도 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통일교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이른바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2년 대선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접촉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폭넓게 이게 번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하루 지나자마자 노영민 전 실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인사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 뭐 정진상 전 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통일교가 자신들의 그 수건 사업이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 대선 그 무렵에 여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로비를 했던 흔적 같은 건 드러나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탁을 받고 어떠한 돈을 받고 어떤 시기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이런 네. 것들이 빨리 특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밝혀질 텐데 경찰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가수사본부로 말이죠. 경찰이 이걸 확실하게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는 이게 게이트라고 좀 봐야 될 정도 아니겠느냐. 경찰이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통일교가 직접 공개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종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조직 차원의 정치 중립을 명확히 선언하고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마련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근데 이렇게 공개 사과문만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게 대체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오늘 신문 받아보시는 모든 이 댁내에서 아마 신문 이 일면 및 하단 광고 있죠. 하단 광고에는 모두 통일교의 이런 입장문이 실렸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에요. 지금 보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의 독단적 일탈입니다.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입장은 이래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이 입장문으로 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지금 통일교는 어쨌거나 개인 일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천만 원 현금의 시기까지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이 그냥 혼자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경미 변호사님. 이게 윤 전 본부장 혼자 할 수 있는 이 규모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이제 이런 그 뭐 금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접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사실 특검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공여자 입장,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됐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든 공여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처벌의 처벌의 가능성까지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의 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진술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오히려 만약 정말로 자기가 처벌을 피하고자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윤영호 세계본부장 입장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부분이 통일교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고 통일교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거라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본인 개인의 일탈로 가야만 통일교 입장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뭐 통일교 측과 무관하다라는 좀 입장을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다. 좀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쨌거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보기가 쉽진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금품을 내가 줬습니다라고 공여자 입장에서 내가 줬어요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실명 거론한 사람이 지금 3명이다라고 아까 일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전재수, 임종성, 김교환 3명이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전재수 전 장관은 어제 그만뒀고요. 이제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교환 전 의원이 남았는데 이 둘은 대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임종성, 통일교 간부 여당 당직에 앉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돈은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교환 전 의원, 축사하러 가서 한학자와 악수 한 번 했습니다. 뭘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그러니까 이모 씨를 앉힌 건 민주당 당직에 앉힌 건 사실이다. 근데 내가 처음에 알게 된 게 2019년 7월에 출장 갔을 때 러시아 통역으로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인연이 된 거지 통일교 뭐 부탁이나 이런 걸로 한 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내가 거기 천정궁까지 갔다고 하는데 간 게 이유가 가평에 누가 꽃이 심어진 예쁜 카페가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가서 차 마시고 그 입구에서 이 꽃이 예쁘길래 사진 한 장 찍고 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가긴 갔는데 뭐 누굴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차 마시러 갔다가 이 사진 한 장 찍고 온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임종성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교환 전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 전 의원,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이 돈을 먹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횡령해서 잘리니까 지금 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거죠.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 내가 뭐 축사하러 가긴 갔는데 가서 악수나 한 번 했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에요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둘 다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특히 김교환 의원이 내가 만날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나는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김 의원이 축사하러 가서 악수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여기 초청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될까? 한번 불러볼까요? 에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불채 언제나 오시려나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 번님 내야 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네, 노래도 불렀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가사는 개사를 했어요. 세계 평화에 배를 띄워라라고 개사까지 해서 노래까지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최찬을 교수님 악수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물론 돈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었지만 돈은 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저기 노래까지 불러도 노래까지 불렀는데 복돈이라고 주는데 돈 안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뭐 일단 알 길은 없어요.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 한학자 총재가 악수 한번 한 게 다다 그러는데 악수 한번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 노래도 뭐 짧게 부르지도 않네요. 아주 아예 가수처럼 이제 저렇게 부르는데 글쎄요. 그 제가 여기서 얘기할 도리가 없죠. 단정할 수가 전혀 없는 거긴 네. 합니다만 저런 맥락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단순히 악수 한번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난 일반 상식에서 이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만 네. 김규환 의원 전 의원의 말을 다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저 화면도 보고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예. 네.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전 뇌물을 인정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원 하나는 할복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유죄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죠. 감옥까지. 다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면은 바로 죄가 확정이 되는 거고 버티다가 하다 보면 운 좋으면 다 빠져나가니까.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 그것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서로 썼는데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예, 사소한 이유로 확실히 그 장소, 뇌물 전달 장소나 시기, 청탁 이유 뭐 여러 가지가 대가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풀어주니까 없는데 제가 보니까 임종성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카페가 예뻐서 그 천정궁 가편까지 갔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저도 뭐 지나가다가 그 통일교 그 성전 있는데 네. 지나가다는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꽃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도 저렇게 노래할 정도면은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정도로 노래 잘하거든요. 네. 저거는 보통 기분 좋으면 저렇게 안 해요. 정치인들은 맨입으로 저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은 죄가 있냐 없냐는 분명히 법원에서 또 가리니까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 또 김건희 특검이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눌러버렸어요. 특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다 뭐 압수수색도 하고 다 했는데 다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4개월 동안에 뭉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달 12월 말이면 정치자금법 시효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저분들 수사도 못하고 다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찰청장도 지금 대행체제입니다. 우리 경찰이 이런 수사 빨리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환하고 부르는데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또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제 국수본에서 바로 지금 윤영호 전 부부장 만나러 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일단 경찰이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지 않으면 자칫 공소시효 지나서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둘 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진짠가라는 정황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천정궁에서 좀 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한테 직접 들어보실까요?
당대표 예.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회 한 총재님 측에서 예.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의도 그걸 떠나서요.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한테도 와달라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안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추천일 교수님. 아니 오랜다고 다 갑니까? 왜 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떤 종교 단체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또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같아요. 통일교에 대해서 최근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일교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조재철 그 법제처장이 뭐 민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법인도 주무관청의 어떤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가 자신을 부르고 이러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와 종교가 연관될 수 있고 결탁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거기에 엮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간 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 의원들도 나오고 전직도 나오고 현직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통일교가 저 입장문도 낼 정도로 저렇게 사과문 비슷한 걸 낼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는 것만 분명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옳은 판단이죠. 근데 다른 정치인들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거, 금품이 있는 건데 일단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냐 문제.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정치인들이 아니라도 말이죠. 뇌물 관련, 뇌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받아야지 그게 입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뇌물이라는 게 형법상.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는 이게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되면 이게 얘기가 딴 데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네.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돈을 받는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면은 뇌물 혐의인 건데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 되긴 되죠. 때문에 일단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살짝 이게 지금 전방위적이에요. 여야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게 게이트라는 얘기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거론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이 늘어났어요. 어제는 저희가 한 5명 정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더 많죠. 지금 보면 어제 한 7명 보여드렸나요? 정치권 다툼 통일교회 게이트. 오늘 추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2022년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 때 이재명 후보의 화상 대담을 추진하면서 접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외신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직접 강선우 의원이 담당한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윤영호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대담을 주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 대담 주선한 적은 없어요. 이건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영민 전 실장 얘기가 나왔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얘기하기를 연도 만들고 2, 3년을 닦아놨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지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다음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여권관리 대상으로 이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돼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선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 한 2-3번 정도 봤습니다. 근데 금품 수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 김교환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고요. 파란색이 민주당 출신이다라는 건데 나경원 의원 이건 물타기입니다. 법적 조치할 거예요. 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어제 추가로 알립니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좀 보내왔어요.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기사에서 나를 제외해 주세요. 이 저희 기자들한테 온 겁니다. 금품 수수와 전혀 무관한데 지금 나를 껴넣는 거는 금품 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도 나도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나도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들어간 거는 좀 네. 본인을 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뭐 여태까지 정황 증거라든가 나온 것도 없고 특히 뭐 나경원 의원이 그때는 아마 야인 시대 건데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많지는 않았을 건데 본인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좀 생뚱맞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사람 나온 사람은 다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는 친문 쪽 노영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친명 이재명 후보 측이었습니다마는 강선호 의원이 그때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외신이라든지 외국 활동을 주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통일교에서 행사한 게 2022년 2월 1일 날 대통령 후보 되기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되기 전인데 그때 그 국제 서밋을 개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클린턴 그때 대통령 후보 미국 대통령 후보 여성 있죠. 그분 뭐 출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접촉했기 때문에 친문하고 친명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통일교가 움직였던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이쪽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또 접촉했던 증거가 조금씩은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나경원 의원으로 봐서는 좀 생뚱맞게 좀 꼈다. 나만 이상하네, 도토리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여러 실명들이 막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 혹은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가 좀 빨리빨리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